오염 특성과 위해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이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울산 대기 중 폴리아마 나프탈렌의 오염 특성과 위해도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린 물질인 폴리아마 나프탈렌은 나프탈렌 구조에 염소가 8개까지 치환된 물질로서 잔류성 유기염 물질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독성, 잔류성, 생체 농축성이 있기 때문에 2015년에 스톡홀름 협약에서 합수로 등재가 돼서 규제와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N의 주요 오염원을 보시게 되면 테크니컬 PCN 미스처라고 산업에서 직접 사용되어 왔고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 활발히 사용이 되어 왔다가 그 이후로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고온의 컨버스천 연소 과정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게 두 가지 오염원에서 현재 대기에서 어떠한 오염원의 영향이 크고 그 오염원에 의해서 배출된 PCN이 인체에 어떤 위해도를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CN의 다매체 환경 거동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비의도적으로 산업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염 물질인 폴리어마 디벤조 다이옥신, 흔히 말하는 다이옥신과 폴리어마 바이페닐 같은 PCB 물질도 이런 고온의 연소 과정에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980년대까지 활발히 사용됐던 그런 테크니컬 믹스처들은 환경 중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런 토양이나 수계에 잔류해 있다가 여름의 고온에 다시 대기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에 있는 PCN은 어떤 소스의 영향이 클지 파악해보고자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PCN은 2015년에 스톡홀름에 등재돼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대기에서 PCN을 모니터링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극히 일부 논문만 보고가 되고 있고, 주로 대부분 퍼프 패시브 샘플러를 이용을 해서 장기간 모니터링을 진행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팝스 측정망을 보시게 되면 다이옥신이나 PCB 같은 경우는 매년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PCN은 실제 측정은 2021년부터 진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자료는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 국내 PCN 농도 패턴이나 어떤 오염원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는 저희 연구실에서 선행연구에서 진행했던 토양 PCN을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토양 PCN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게 되면 주로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기도나 울산, 남해안에 위치한 토양들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어서 확실히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PCN이 우리나라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연구를 진행한 울산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산단이 밀집되어 있어서 대기 배출량도 많고 이런 테크니컬 믹스처도 과거에 많이 사용됐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위치한 유니스트는 저런 밀집되어 있는 산단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샘플링 사이트 분류를 교외 지역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산업단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저희가 기체상과 입자상 대기 시료를 따로 채취해서 대기의 PCN 모니터링을 수행을 했고요. 이런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위해도 수준을 갖는지, 그러면 이러한 위해도가 어떠한 오염과 어떠한 배출원에서 영향을 받았을지에 대해 파악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고용량 대기 시료 채취기 하이볼륨 에어 샘플러를 이용을 해서 한 일주일에 약 1회 정도 시료 채취를 진행을 했고요. 2016년에 계절별로 분포를 해서 총 약 46일의 시료 채취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자상과 기체상을 분리를 해서 약 100개 정도 시료를 분석을 했고요. 분석 절차는 보시는 대로 속실의 추출을 진행을 해서 자층 실리카 걸럼 정제를 수행을 했고 GC-HRMS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PCN 컨지너 같은 경우가 총 75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75종의 모든 물질에 대한 표준 물질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개별 동족체별로 대표적인 표준 물질의
표준 물질과 내부 표준 물질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실제 이제 산업에서 활용되는 할로왁스, HW라고 적혀 있는 제품들이 이제 물질별로 어떤 컨디너가 있는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할로왁스를 같이 분석을 해서 저희가 총 75종의 PCN을 모두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QAQC를 진행을 해서 회수율과 바탕시료 반복 검출 한계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 표준 물질의 회수율을 확인을 하였을 때 이제 대기 실험 과정에서 농축이나 이제 정제 과정에서의 회수율 손실이 많아서 현재 결과에서는 모노 PCN과 다이 PCN은 결과 보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이제 기체장 시료 총 46개의 1년의 평균치고요. 아래 그래프는 입자상 물질의 총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PCN 자체가 나프탈렌의 염소가 치환된 물질이기 때문에 증기압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입자상보다는 기체상에 존재하는 비율과 농도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족체의 비율도 보시면 높은 증기압에 의해서 뒤쪽에 염소가 많고 증기압이 낮은 헵타나 옥타 PCN보다는 트라이와 테트라 계열의 PCN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입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상에 결합이나 흡착되어 있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증기압이 높은 트라이와 테트라 PCN보다는 이제 헵타와 옥타 PCN 계열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1년에 분석한 시료를 계절별로 농도와 비율로, 동족체 비율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이제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에 가장 높은 기체상 농도를 보였고, 입자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을 제외하면 비교적 일정한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시료에서 옥타 PCN 농도가 좀 높게 검출되는 경향을 보여서 가을철에 좀 높은 비율과 특이한 계절 변화를 보였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어떠한 시료와 어떠한 동족체들이 이런 계절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일별로 농도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농도와 아래 비율은 기체상과 입자상 농도를 합친 총 대기 농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농도가 높았던 여름에 이제 많이 고농도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고, 가을철에도 높은 옥타 CN 농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봤던 부분은 대기의 높은 증기압에 의해서 트라이아 테트라 PCN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특이하게 고농도 사례를 보였던 일들에는 헵타와 옥타 PCN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증기압의 엔탈피가 트라이와 테트라 PCN보다는 헵타와 옥타 PCN이 엔탈피가 높기 때문에 이런 기온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재배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옥타와 헵타뿐만 아니라 트라이와 테트라가 높은 농도를 검출된 날도 있어서 확실히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PCN의 농도가 오르고 배출도 증가한다고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PCN의 농도가 아니라 이제 독성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TEQ를 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독성 등가 계수가 다이옥신이나 PCB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PCN은 국제적으로 이제 인증된 수치는 없어서 저희는 PEF가 아니라 RRF라고 하는 상대 독성 수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서 저희 대표적인 다이옥신이 2378 TCDD를 기준으로 PCN 물질들이 어떠한 상대 독성을 나타내는지 이제 파악된 RRF 값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했고, 왼쪽에 보이시는 게 농도 자체의 농도 수준과 동족체 비율이고, 오른쪽은 T 독성 등가 계수를 상대 독성 계수를 곱한 TEQ의 농도 수준과 비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농도 수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이와 테트라 PCN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저희가 독성 등가 계수를 적용해서 독성을 산정했을 때는 헥사와 헵타가 비율이 높아서 이런 입자상에 존재하는 이런 고염화 물질들이 독성 차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TEQ가 실제로 저희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위해도 수준을
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해성 평가를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TEQ를 2378 TCDD 기준으로 TEQ를 산정을 해서 2378 TCDD의 흡입 바람 위해도를 사용을 해서 위해성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 평가를 저희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 어른에 나눠서 따로 산정을 하고 이제 총 라이프 타임에서 어떠한 위해도를 갖는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라이프 타임에서는 약 8.0에 10의 -9승 정도의 평균 값을 보였고요. 그래서 US EPA에서 제시하는 이제 평균 수용 가능한 수준이 10의 -6승보다 조금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환경 대기 중에서는 PCM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물질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오염물질의 총 독성을 파악을 했을 때는 어떠한 수준을 갖는지 그리고 그 오염물질 중에서 PCN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이옥신과 PCB와 위해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사용한 다이옥신과 PCB 농도는 저희 연구에서 직접 분석한 자료는 아니고 이제 환경공단에서 보고해 주시는 전국 측정망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그 팝스 측정망 측정소가 한 개소가 위치해 있는데 산단에 좀 비교적 많이 가까이 있어서 전국에서 농도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 결과보다 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본 비교에서는 전국에 있는 약 50개소의 대기 측정소의 TEQ 평균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준으로 보시면 약 PCN의 위해도는 다이옥신과 PCB와 비교했을 때 전체 비율의 약 1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여름철에는 이제 다이옥신의 농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PCN의 위해도 비율이 약 55%까지 증가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옥신과 PCB와 PCN을 합치더라도 약 10의 -7승 정도 수준으로 US EPA에서 제한하는 그런 수용 가능 수치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PCN의 위해도를 보이는 PCN이 어디서 어떻게 많이 배출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오염원 파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소기원 PCN의 비율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테크니컬 믹스처에서 많이 분포하는 컨지너와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컨지너들이 선행 연구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PCN 23종의 비율이 전체 PCN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율이 0.5보다 높게 되면 이제 컨버스천 연소 과정 배출원의 비율이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고 해당 진단비가 0.1보다 낮게 되면 연소보다는 이전에 사용했던 테크니컬 믹스처의 재배출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검은색으로 존재하는 검은색 라인이 총 PCN 농도의 진단비입니다. 아무래도 총 농도에서 기체상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보니까 파란색 점으로 보이는 기체상의 진단비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이런 테크니컬 믹스처의 재배출과 연소 과정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고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이하게 봤던 부분은 빨간색 세모로 보이는 입자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체상은 다소 1년 동안 변동이 있지만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입자상 같은 경우는 겨울과 봄에 높아지고 여름과 가을에 낮아지는 뚜렷한 경향을 보여서 이런 입자상의 패턴을 파악을 하면 PCN의 오염원을 계절별 오염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CA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이런 할로왁스와 여름철 시료와 가을철 시료가 할로왁스와 연관되어 있는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런 테크니컬 믹스처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대기 PCN 농도가 이런 다른 기상 자료와 기준성 대기오염 물질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유니스트와 가장 인접해 있는 도시대기 측정소와 방재기상 관측소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상관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PCN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농도 비율이 높았던 트라이 테트라 비율과 동일하게 기온과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풍속과 음의 상관성을 보여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배출이 증가하고 풍속이 낮은 상황에서 이제 축적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헥타나 옥타, 헥사클로로시엔 같은 경우는 이제 SO2, PM2.5, CO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서 산업다지에서
인근 울산에 존재하는 인근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오해 물질들이 같이 샘플링 사이트로 유입된 게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이런 오염원의 유입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측정한 농도 자료와 기상 자료를 활용해서 12pF 분석을 했고요. PCN 농도의 상위 20%와 상위 50% 결과를 보시게 되면 동풍에서 풍속이 낮을 때 PCN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산업단지에서 유입된 PCN이나 아니면 다시 재배출된 PCN들이 낮은 풍속에서 추적돼서 농도가 올라간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반면에 TEQ 같은 경우는 풍속이 높을 때 상대적으로 동남풍에서 풍속이 높을 때 PCN 농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위 50% 결과를 보시게 되면 동남풍뿐만 아니라 남풍에서도 불어들어오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풍의 오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역계적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결과의 민트색 결과가 이제 12시간 TEQ 농도가 높았던 50% 관측 일에 역계적을 12시간 간격으로 표출을 해봤습니다. 했을 때 주로 남쪽에서 불어오는 경향을 보였고 저희가 사용한 역계적의 평균치를 봤을 때 빨간색 라인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저희가 분석한 기간의 평균 역계적인데 이런 해당 역계적들이 남해랑 서해안을 스쳐 지나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PCN 농도가 높았던 남해 산업단지에서 재배출된 물질들이 샘플링 사이트로 유입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역계적 분석을 역계적 자료를 활용을 해서 입자상 오염 TEQ 농도로 역계적 분석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름철에 PCN 농도가 높지만 이런 TEQ나 독성 차원 관점에서는 겨울이나 봄철, 가을철의 장거리 이동의 영향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 및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울산 대기 PCN 농도를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여서 계절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어떠한 오염원을 갖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그래서 PCN이 금지된 지 오래되고 스톡홀름 협약에 등재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모니터링 자료가 없고 이런 오염원이 계절과 기상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